월수금반이 진짜 개빨리 끝나거든, 걔네가 거의 6시 20분에서 30분이면 끝나요, 맨날. 거기는 일단 질문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아니 근데 질문이 있잖아.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 그래서 걔네 좀 빨리빨리 끝나서 요즘 약간 꼽을 당하고 있어. 왜 이렇게 빨리 끝나니? 아우. 그러네요. 연호 싫대. 왜 싫은지 모르겠네. 자, 2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가보자고. 와, 좀 너무했다, 방금 이건. 진짜 사람인가?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야겠어? 자, 21, 2, 3, 4 빠르게 치고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최대한 일찍 심화위를 쳐보자,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고. 자, 21번 보시면요. 얘는 이거 좀 크랙이다. 이거 해석 안 돼. 이 문장 해석 안 된다? 그리고 글 다 무슨 말인지 알아도 얘가 무슨 말인지는 안 보여요. 이런 문제가 있지 가끔. 그럼 21번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럴 때 주제문을 그대로 넣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랬지. 자, 이 글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차피 읽어왔을 거니까 내가 그냥 그림으로 보여줄게. 이게 플래시라이트라고 쳐봐. 내가 눈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비추면 여기 실핏줄 같은 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없어져요. 그러다가 얘를 이렇게 다시 움직이면 다시 실핏줄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필자가 어떤 결론을 냈냐면 because these shadows never move. 얘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brain ceases responding to them.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뇌가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눈 감은 상태로 이렇게 플래시라이트 비추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못 보게 한다. 뇌가 이거를 무시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Moving the flashlight beam around, shift the shadow just enough to make them momentarily visible. 근데 이거를 이 플래시라이트를 조금 옮기면 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이 그림이 눈앞에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움직임이 있을 때는 뇌가 반응을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이걸 거꾸로 이용을 해보면 눈을 감은 상태 말고 눈을 뜬 상태에서도 내가 가만히 저 캐비넷을 쳐다보고 있으면 쟤가 안 움직이잖아? 나도 안 움직이고 쟤도 안 움직이지? 그럼 얘가 사라져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플래시라이트를 눈 감은 채로 이렇게 비췄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보인단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사라져? 그럼 뇌가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거는 무시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눈 떴을 때 내가 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 캐비넷이 사라지냐? 다시 말하면 내 뇌가 저 캐비넷을 인지하지 않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렇진 않지. 우리가 가만히 어떤 사물을 쳐다본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진 않는단 말이야. 그 이유를 찾아보자라는 글입니다. You might wonder if you could cause an image to fade just by staring at something unmoving. 그러나 가능하지 않다. 왜냐면 visual system constantly jiggles the eye muscle. 눈의 근육이,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눈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쟤가 안 움직이는 게 아니야. 쟤는 안 움직일 수 있어도 내 눈의 근육이 조금씩 움직임으로써 이 이미지의 위치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삭제하지 않도록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 눈을 감았을 때는 근육이 안 움직여. 눈을 감았을 때는 플래시라이트를 비추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얘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다시 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데 눈을 떴을 때는 눈 근육이 계속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쟤는 안 움직일지 모르지만 내 눈과 쟤의 상대적인 위치는 계속 조금씩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뇌가 쟤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자, 근데 이걸 이해하는 거랑 이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이해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얘는 이렇게 얘기한다. 근접한 완벽은 완벽한 완벽보다 더 좋다. 일단 문제가 생겼어. 근접한 완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완벽한 완벽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둘 중에 뭐가 더 좋고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냥 주제를 찾아보라고. 주제는 뭐겠어? 눈에 근육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사물이 머릿속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해준다. 요걸 주제로 찾으면 되겠죠. 얘랑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게 5번입니다. Shaky eye muscle movement. Let us see what the brain might ignore. 뇌가 무시할지도 모르는 거를 눈의 근육이 움직임으로써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5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22번은 그냥 1번 골라주시고요. 23번도 보시면 무난했죠 이거? 그 카페인 섭취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여기 적응해가지고 커피를 먹어도 졸리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요건 괜찮을 것 같고 24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신들 수돗물 딱 틀어가지고 컵에 받으면 무슨 색이에요? 투명하죠? 그치? 바닷물을 컵으로 이렇게 뜨면 무슨 색이야? 진짜 파란색이야? 바닷물을 컵에 따르면 파란색이 돼요? 투명하죠? 진짜 투명해? 바닷물은 파란색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던 게 컵에 들어가면 갑자기 그렇게 안 보일 이유가 있나? 뭐죠? 아니 바닥에 다른 게 있어서? 그럼 바닷물을 이렇게 컵으로 뜨면 얘도 파란색이 돼야 되는 거잖아. 아 바닥이 파란색이어서? 수영장이세요? 아니 바닥은 파란색이 아니에요. 수영장은 파란색이 맞아. 근데 바다는 바닥이 파란색이 아니란 말이야. 얘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자 물은 빛을 흡수합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흡수한다. 근데 모든 파장을 골고루 흡수하진 않아요. 얘는 특히 적외선이랑 그 왼쪽 끝에 있는 애들 있지 파장 긴 애들 이쪽을 많이 흡수한대. 그럼 자연스럽게 파장 반대쪽에 있는 애들은 남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파란색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컵 안에 들어가면 흡수한 양이 너무 적어. 그래가지고 그냥 투명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얘는 지금 얘기한 게 그 바다가 파란색인 이유는 바닷물이 엄청 많기 때문이다. 엄청 많고 걔가 아주 조금씩 빨간색을 더 많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컵에 따랐을 때랑 완전히 다른 색깔이 나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바닷물이 파란 이유라고 해서 4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무난했으니까 넘어가자. 뭐 몇 번? 23번, 5번. 자, 그리고 29번에 보시면 얘는 일단 답이 5번인데 그 답보다 봐야 되는 선지가 하나 있었어요. 자, 얘는 뭘 보셔야 되냐면 요거 whatever을 우리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저거 명사거든? 그럼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안 되지 원래. what이 항상 명사예요. 근데 what이 형용사일 때도 가끔은 있다. what color 하면 무슨 색, 니은 받침으로 끝나잖아. 형용사라고. what도 형용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 to survive의 목적어로 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얘가 이제 투부정사니까 얘 의미상 목적어야. 무슨 화합물이든 간에 다른 미생물이 might throw 무엇을 at it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외관상으로는 완전한 문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chemicals가 얘가 목적어니까. 근데 정확히는 whatever chemicals가 한 덩어리가 돼서 불완전한 구조를 이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이해되지? 얘가 경우에 따라 형용사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의문대명사 what을 얘기할 때 what 뒤에 항상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95% 이상의 경우 맞거든? 근데 가끔 아닌 경우도 있어요. what color 이런 거를 구성할 때는 컬러가 있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완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좀 조심해야 돼. what이 아주 예외적으로 플러스 정확히는 what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덩어리가 불완문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2번 고른 사람 없을 겁니다. 괜찮죠? what이나 whatever이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얘는 이거 이렇게 관계사절 2개 병렬 구조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거 문제 없을 것 같고 5번은 얘가 문제예요. 수일치가 안 돼 있어. 보자. Who has recently received an organ transplant or who is elderly with
a weakened immune system 해서 이 patient를 선행사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잡으면 R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switch 5번을 is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0번. 얘는 30번 치곤 되게 쉬웠던 것 같아.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것 중에 30번 우리가 풀었던 모든 30번 중에 거의 제일 쉽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30번이 어렵게 나오면 정말 끝도 없이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이번에는 비교적 쉽게 나왔다. 자, 간단하게 어떤 컨설턴트, 그러니까 외부 컨설턴트가 와가지고 일을 하는 구조를 얘기했는데 이 양반이 능력은 있었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죠? 자꾸 윗분들이랑 부딪혔어. 자꾸 윗분들이랑 갈등을 겪었던 그런 친구란 말이야. 근데 뭐 얘가 어쨌든 그래서 Ultimately the project was a success. 성공적이었고요. 컴퍼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돈을 벌 수 있었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나중에 컴퍼니가 회사가 이 사람이 굉장히 유능하다는 걸 기억을 하고 express an interest, 어떤 흥미를 드러냈다 in hiring the same consultant. 다시 고용하겠다고 했어. 자, 이런 경우에 the success of the project fades into the background as they focus on their previous experience, colored by their feelings of discomfort. 자, 이런 얘기 있었죠. 그 컨설턴트가 높으신 분이랑 갈등이 많았어요. 높으신 분들이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일은 잘했지만 꼴은 보기 싫은 거야. 그런 상황에서 회사가 이 사람 다시 고용하겠다고 하니까 높으신 분들이 뭐라 그랬어? 쟤는 안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서? 쟤가 우리한테 자꾸 출근 정시간에 하라고 난리를 쳤어. 이런 거야. 이런 게 불편하신 거야, 이 양반은. 자, 그래서 discomfort 맞고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그들은 회사를 설득했다. 뭐 하도록? 컨설턴트를 고용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그래서 5번이겠죠. 괜찮지? 업무 실적보다는 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지문입니다. 쉬웠고 31번 가보자. 자, 보시면 색깔이 의미와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 빈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들의 사용을 빈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말은 그들의 사용을 격려하거나 제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거 외에는 딱히 들어갈 만한 말이 없어. 여기는 그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격려하거나 거의 100%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예시는 sumptuary laws인데, 자, 이런 법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통과됐어. 하지만 고대 중국, 일본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유럽에서도 있었어. 근데 disappearing in the early modern period.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이 내용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빈칸을 타겟팅했잖아.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이러한 관행은 어떠한 노력이 있었다. 그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격려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관점에서 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언제 있었고 언제 사라졌고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정보인 겁니다.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겠지? 빠르게 치고 넘어가서 이쪽으로. Could touch on anything from diet to dress and furnishings and sought to enforce social boundaries by including social class into clear visual system. 사회적인 경계를 집행하려고 했다. 사회적 클래스를 명확한 시각 시스템에 통합시킴으로써. 근데 이 뒷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사회적인 지위를 보이는 시각 시스템에 통합한다는 말이 잘 납득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위에서 색깔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잖아. 어쩌면 이 clear visual system이 색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확신은 안 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 자, 그째로 가서 소장농의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먹고 옷을 입어야 돼. 소장농처럼. 장인은 장인처럼 먹고 입어야 돼. 색깔은 vital signifier in this social change. 색깔은 이런 사회적 언어에서, social language, 사회적 언어에서 명확한 이 표식이었다. 색깔이 이 사람의 계급을 정해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색깔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우리 예시도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왕이 무슨 색 입어요? 보통 왕이 빨간색을 입고 신하들이 뭐 이제 파란색이나 녹색 이런 걸 입게 되잖아. 근데 어떤 신하가 출근할 때 갑자기 빨간색 모포를 입고 왔어. 어떻게 되겠어?
뭐가지 날아가겠지 바로 이런 거야. 색깔이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색깔의 사용을 격려했다, 제한했다? 제한했다가 맞겠지. 자, 밑에 가시면 아주 그냥 스트레이트한 예시가 있어요. 자, 보면 dull, earthy colors like russet were explicitly confined to our forests and peasants. 이런 무채색의 색깔들은 일반적으로 소장농이 입었고요. 반면에 bright ones, 밝은, 채도가 높은 색깔들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예약된, 보존된 그런 색깔이었다. 사람의 지위에 따라 쓸 수 있는 색깔이 달랐다. 그럼 색깔의 사용은 제한되었다. 제한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가 되겠죠. 이제 그대로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찾아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32번 보시면 자, 가보자. 이 양반은 뭘 발견했냐면 The brain manages the external world by dividing it into separate regions. 외부 세계를 다른 영역으로 구분시킴으로써 이해를 한대. Peripersonal, extrapersonal 두 개래요. 가까운 거, 먼 거. Peripersonal space는 이제 P라고 그냥 편의상 얘기를 해볼게요. 자, P는 includes whatever is in arm's reach. 내가 팔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한대.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지역에가 지금 P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떠들고 있는 이현우 씨라든지 이런 사람은 내가 지금 팔을 뻗었을 때 안 닿지? 그럼 자네는 P 영역보다 밖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내가 널 잡으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시간으로 치환이 됩니다. 요게 이해가 되시죠? 괜찮지?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잡을 수 있는 거는 P,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 근데 저기 떠들고 있는 사람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서 저기까지 가야 된다. 이게 EP였어요. 자, 그래서 P 영역은 This is the world of what's real right now. 지금 현실인 것들이다. 반면에 E는 얘는 refers to everything else. 다른 것들을 지칭한다. 네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만질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저 끝에 있는 뭐 어떤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지. 이거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만질 수 없어. 3피트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300마일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당장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은 다 E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전자칠판도 지금 E예요. 굉장히 가깝지만 나 저거 바로 만질 수 없잖아. 내가 저거 만지려면 이만큼 걸어가야 되지. 이것도 어쨌든 거리의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괜찮지? 좋아요. 이거는 가능성의 영역이다. 이러한 정의를 생각해보면 또 하나의 사실이 따라온다. 당연하고 유용하다. Any interaction in the extrapersonal space. 이 EP 영역에서의 모든 상호작용은 미래에 발생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가 됐어. 왜 미래에 발생해야 되죠?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거잖아. 내가 지금 저기 있는 스테이플러를 가지러 간다 그러면 1초라도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야. 반면에 여기 있는 건 바로 집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짧은 미래건 먼 미래건 내가 지금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없는 것은 미래에만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걸 내가 왜 강조했을까? 빈칸 앞에 뭐가 있어요? 재진술 연결사가 있죠. 이 내용 똑같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답이에요. 재진술이잖아. 다시 말하면 이 P 영역에 속해 있는 사물들은 미래에만 만질 수 있다. 또는 extrapersonal space에 있는 것들은 미래에 발생한다. 이런 말을 찾으면 돼. 그거랑 똑같은 말이 있죠. 1번 보시면 거리가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어. 우리가 찾는 정보에 아주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는 아니었지만 더 넓게 정의를 한 거잖아. 거리는 시간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종이는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있지. 근데 저 패딩은 내 눈앞에 있지만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저걸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거리는 시간과 관련이 있다가 답입니다. 괜찮나? 1번 좋아요. 33번 가보자고. 얘가 아마 이번 회차에선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건 그림을 좀 그려보셔야 되거든. 또 이제 나의 엄청난 그림 실력을 좀 자랑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왜 긁으시죠 갑자기? 이 식물 혹시 찾아본 사람 문제 풀다 궁금해서. 그 정도의 열의는 없는 걸로. 이 식물이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려달라고? 네, 그려줄게.
이렇게 생겼어. 자, 식물이고요. 여기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이거 이름 뭐지 얘? 이거 무슨 애니메이션 캐릭터에도 이거 있다고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옛날에. 포켓몬에 이런 게 있니? 근데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약해.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물체가 올라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내려가. 그럼 당연히 같은 길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을 통해서 먹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물이에요. 요게 이해가 되나? 요런 거야. 얘가 내려가면 공간이 생긴데 이 공간을 통해서 여기 앉아있던 먹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얘는 곤충을 먹는 식물이라 그래서 식충생물이라고 합니다. 가끔 그런 놈들이 있거든. 그래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자, 식충생물의 독특한 전략은 오랫동안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그러나 이 이상한 독특한 집단 안에서도 특별히 이상한 놈들이 눈에 띈다. 자, 이 양반에 의하면 이 식물은 빈칸할 수 있다. 얘는 빈칸할 수 있다예요. 내가 이미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무슨 말이 들어갈지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얘는 빈칸할 수 있다야. 자, this species picture has a rigid horizontal lid. 뚜껑이 있대요. 자, 뚜껑이 있고 exposed underside. 밑에가 노출되어 있대. That produces nectar. Luring insects land on it. 여기 막 뭐 맛있어 보이는 설탕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곤충들이 이 자리에 자꾸 앉아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when a raindrop strikes a lid top. 여기 물방울이 딱 떨어지면 무겁잖아. 그것 때문에 얘가 밑에 쪽으로 이렇게 휘어진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곤충이 앉아있다가 물이 이렇게 쌓여서 무게가 생기면 얘가 이렇게 휘어진대. 그럼 요 위에 있던 곤충 어떻게 되겠어? 여기로 퐁당 떨어지겠지.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이 방문객들을 into digestive juices below, 밑에 있는 소화액으로 그냥 빨아들이게 된다. 연구자들은 엑스레이 스캔을 사용했어요. When the lid is raised, lowered, and in a neutral position. 그들의 결과는 뭘 드러냈냐면 구조적인 약점을 드러냈다. Structural weak point. 구조적 약점을 드러냈대. 이 뭐가지? 얘가 약했다는 거야. 얘가 약했기 때문에 이쪽에 뭔가 착지하면 이렇게 떨어졌고 반대로 얘가 약하기 때문에 이쪽에 뭔가 착지하면 이것도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 막대기가 뚜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곤충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빈칸 풀어보자. 이 식물은 빈칸할 수 있다. 1번을 보시면 외부 에너지를 착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exploit라고 하면 항상 나쁜 뜻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 근데 착취하다 말고 이거 그냥 이용하다일 수도 있어요. 착취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지만 이용하다라는 뜻으로도 그냥 특별한 부정적인 의미 없이 쓰일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얘는 외부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목적을 위해서. 맞나? 이 곤충을 삼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외부의 에너지, 즉 여기 이렇게 떨어진 빗물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1번 답이 되겠죠. 1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보자. 2번 hide itself with the help of environment. 환경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를 숨긴다는 아니었고 다른 식물들과 협업한다도 아니었고 자, 4번의 반응률이 높았어요. 4번을 고른 친구들이 꽤 많았단 말이야. 근데 4번이 안 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얘가 내려간 이유가 물 마시려고 내려간 거야? 아니지. 물 마시려고 내려간 게 아니고 요 위에 앉아있던 요 곤충을 삼키기 위해서 내려간 거잖아. 1번 선지는요. for a purpose. 목적을 위해라고만 했고 이 목적을 잘못 얘기하지 않았어, 얘는. 목적을 가지고 에너지를 쓴다라고 했고 4번은 물을 마시려고 에너지를 쓴다고 했어요. 얘는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된 거고 얘는 잘못 구체적이어서 답이 된 겁니다. 괜찮아? 모양을 바꾼다까지 괜찮거든? 모양을 바꿨어? 근데 물을 마시려고 모양을 바꾼 건 아니잖아, 얘는. 곤충을 먹으려고 모양을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뒷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안 돼. 5번은 주기적으로 사냥 전략을 바꾼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냥 전략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 얘는. 그래서 요거는 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건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였어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34번. 이거는
성지 3학년이면 여러 번 봤을 만한 소재예요. 생물 발광. 많이 들어봤지? 생물 발광. 생물 발광에 대한 얘기고, 이게 왜 내가 특히 성지 3학년을 얘기했냐면 당신들 1학년 때도 이 기출문제가 시험에 들어갔고 2학년 때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3학년이 돼서 또 만났어. 생물 발광을. 신가는 한 번도 안 들어갔다? 그치? 처음 보지, 생물 발광. Many fish generate their own light in a biological firework called bioluminescence. 많은 물고기들이, 생선들이 자기의 어떤 그 불꽃놀이를 보여준다. 생물 발광을 통해서. 랜턴피쉬는 빔을 만들고요. 드래곤피쉬는 지만 볼 수 있는 파장을 이용해서 leaving its victims unaware of the approaching threat. 자, 어찌 됐든 간에 무슨 말이죠? 불을 이용해서 사냥을 한다. 불을 이용해 사냥을 한다. 반면에 얘는 its prey will notice and be lured toward its rod-like bioluminescence barbel. 이번에는 빛을 보여주고 야 여기 빛 있지? 이쪽으로 와.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이거 다 있잖아요. 생물 발광을 어떤 목적을 위해 쓰는 거죠? 사냥을 목적으로. 먹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생물 발광을 쓰는 사례들이 지금 제시가 된 겁니다. 이게 요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its fierce jaws stay hidden in the shadow. 자, 그 다음에 bioluminescence is also used to frustrate predators. 이번에는 포식자를 빡치게 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대. 그럼 이번에는 사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제2의 다른 목적이 이만큼 전개가 될 거란 말이야. 자, 보시면 얘네는 relies on a belly full of symbiotic glowing bacteria to save it from becoming a meal. 식사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생물 발광을 사용한대요. 이번에는 사냥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거야. 또는 사냥되지 않기 위해서 생물 발광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잡았으면 이거 두 개 합치면 저게 답이거든. 사냥을 위해 쓴 놈들도 있고 사냥을 회피하기 위해 쓴 놈들도 있다. 근데 우리가 생물 발광을 처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사냥을 회피하기 위해 생물 발광을 쓴다는 거는 친숙한 개념이죠. 빛을 내서 빛 속에 숨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청록색 물고기 한번 얘기 나온 적 있잖아요. 2학년 때. 기억나나? 청록색 물고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청록색으로 빛을 내면 그 얕은 수심에서 위에가 이미 청록색이기 때문에 아까 본 것처럼 바다가 파란색이라며. 바다가 파란색이니까 얘가 파란색 빛을 이렇게 내고 있으면 얘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안 진다고. 근데 얘가 빛을 안 내고 있으면 파란색 빛이 들어오는 시점에 이렇게 물고기가 위에 지나가면 이만큼 그림자가 생기잖아. 그럼 개꿀하고 얘를 먹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당신들 작년에 있었던 질문이죠. 이번에는 좀 비슷한 사례로 그 전투기 얘기가 나오는데 미 해군이 발달시킨 개념을 응용을 한다. 여기서 design planes with under wing spotlight. 비행기를 한번 그려볼게. 자,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야. 유리창. 자, 비행기다. 여기다가 요 밑에다가 이렇게 빛을 달아놓은 거예요. 전구를 달아놨어 밑에다가. 왜 이런 짓을 했냐? 하늘이 밝잖아. 하늘이 밝은 시점에 이거 빛 없이 비행기가 날아가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궤적에 따라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겨요. 너 지금 여기 웃고 있지? 그리고 이상하게 생겼다 웃고 있지, 니 지금. 바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바퀴가 아니고 이건 전등이라니까, 전등? 전등이야, 전등. 꿀이 있잖아, 여기. 꿀이에요. 꿀이에요. 짤뽕이에요. 알았어. 그쵸. 좋아요. 손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불. 그래, 좋죠. 자, 이렇게 생겼어. 아니,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야, 근데 이거 약간 균형이 안 맞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쏠릴 것 같은데. 조종사가 잘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그러면? 괜찮고. 자, 얘가 이 빛이 없는 상태에서 날아가면 이 햇빛을 얘가 가리기 때문에 이 거대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이렇게 보여요. 까맣게 보인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여기다 불을 켜면 어떻게 돼?
불을 켜면 얘가 날아가는 궤적이 이 불에 의해서 가려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랑 똑같이 이 물고기도 빛을 비춤으로써 밑에서 나를 사냥하는 걸 금지시켰다. 방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in this fish eat fish world, 물고기가 물고기를 먹는 세상에서 생존은 빈칸이다. 얘랑 얘 사이에 콜라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소통에 의존한다 아니고요. 게임 오브 하이드 앤 시크, 숨바꼭질이다. 자, 뭘 우선시하는 이 빛이라는 관점을 누가 우위를 점할 거냐라는 이제 숨바꼭질이다라고 해서 2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35번은 3번이니까 넘어가고요. 36번을 한번 해보자. 36. 뭐 무난했던 것 같아 이번에 순서는. 철학자들은 시간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철학자들은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실험 사례는 없다. 그 시간 여행이 안 되죠. 아직 안 되지. 실제 사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A. It seems that something must happen to prevent you from doing this. 그럼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이거 있냐 보시면 돼. 이것을 금지하는 무언가가 있음에 틀림없어 보인다. 이것이 시간 여행일 수도 있겠죠. 시간 여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A는 셈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In situations such as this, 이런 상황에서 철학자들은 종종 사고 실험을 한다. 이런 상황? 뭐 실제로는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다. 뭐 이게 이런 사례라고 할 수도 있겠네.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얘도. Either way, 이걸로 푸는 거예요. Either way의 정확한 뜻은 이렇거나 저렇거나야.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이쪽이랑 저쪽이 있어야 돼요. 앞에 두 가지 사례가 있어야 돼. 자, 사례 1과 2가 나온 다음에 어느 쪽이든 간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었지? 일단 X야.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죠? 사례 1, 2가 있는 걸 찾으면 돼요. 그게 여기 있지. Sometimes, other times. 일부 경우에는 이렇고 다른 경우에는 이렇다. 둘 중에 어떻든 간에 핵심은 그 개념을 실험에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풀렸어요. 왜냐? BC가 붙으면 답은 반드시 BCA거든. A, B, C는 선지가 없기 때문에 BC가 붙으면 바로 3번입니다. 괜찮지? 이렇게 풀면 돼. 37번 가보자. 자, 37번을 보시면 아하. 얘는 대명사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해보자. Universal indicator of sleep. 이 잠의 보편적인 암시는 loss of external awareness. 외부 자극에 대한 그 반응의 부재이다. 잘 때 누가 당신들 쿡 찌르면 느껴져요? 칼로 찌르면 어떻게 돼? 아니 죽기 전에 먼저 깨고 나서 죽지 않겠어? 혹시 안 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치? 내가 자고 있을 때 누가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 찌르면 모를 수도 있어. 옆구리를 칼로 푹 찌르면 아마 알 거야. 아마 알겠지? 알게 될 거야. 근데 조만간 모르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순간적으로는 알았다가 한 몇 분 후에 이제 모르게 되겠지. 죽으니까. 너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게 잠잔다는 것의 보편적인 신호이다. 너는 더 이상 의식하지 못해. 네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명백하게는 못해. 자, 그러나 실제로는 요 인팩트는 역접이죠. 실제로는 your ears are still hearing, your eyes are still capable of seeing. 네 귀는 여전히 듣고 있대. 한번 생각해보면 봐봐. 내가 잔다고 해서 귓구멍이 닫히는 거예요? 여기 게이트가 닫혀? 그거 아니지. 그 다음 눈은 원래 안 보는 상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잘 때 그냥 눈꺼풀이 눈을 덮는 것뿐이지 눈은 그냥 그대로 있잖아. 눈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 아니잖아. 계속해서 인지를 할 수는 있다. A 괜찮나? Should they be granted its permission to pass? 있어요? its permission도 없고요. they도 없습니다. 그래서 A는 안 돼.
결과적으로 you are no longer consciously aware. 더 이상 너는 의식하지 못한다. 근데 주어진 문장이랑 B가 as a result로 연결이 안 돼요. 주어진 문장에서는 네 귀는 여전히 듣고 있다고 했어. 결과적으로 너는 인지하지 못한다가 말이 돼? 네 귀는 계속 듣고 있어. 결과적으로 그에 따라서 너는 못 들어. 이거는 안 되잖아. as a result가 안 되겠지? 쟤도 안 돼. C네 그럼? 이 모든 신호들은 계속해서 너의 뇌로 몰려 들어온다. 그러나 그들은 perceptual barricade, 어떤 barricade, 장애물에 의해 막힌다. 이거를 얘라고 부른대. 그러니까 귀는 열려 있으니까 신호는 들어오는 거예요. 소리는 들어오는데 이게 뇌로 도달하기 전에 어떤 장애물이 얘를 막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요? 막고 있다는 거다. 자, 이 막는 친구는 decide which signals are allowed through its gate. 그 문을 통해서 어떤 놈들은 들여보내주고 어떤 놈들은 들여보내주지 않을지를 결정한다. 그에 따라서 너는 의식하지 못한다는 아니겠지.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대요. 그에 따라서 네가 의식 못한다가 말이 돼? 안 되겠지. 열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해서 닫는다로 결론을 내야만 네가 의식을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로 가야 됩니다. A로 가보니까 they도 있고 it도 있어. 근데 한번 보니까 얘가 열어주면 들어오고 닫으면 너는 의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A가 B랑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푸는 방법은 C를 첫 선지로 잡고 C 다음에 B가 여전히 안 된다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C, A, B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됐지? 자, 그 다음 38번. 요 38번이 우리한테 좀 친숙한 개념이 아니어서 난이도가 좀 높아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읽어보면 되게 쉬운 글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세상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은 윤리학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compassion과 empathy, 즉 동감과 공감의 어필하는 것은 can and should be part of rational argument. 이거는 합리적인 논쟁의 일부여야 돼. 게다가 최고의 관행, 객관성의 관행은 often combine partiality and impartiality. 얘랑 얘가 더해진대요. 그럼 우리는 얘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partial이 부분적인 이란 뜻으로 알고 계시거든? 아우 시끄러 진짜. 자, partial이 부분적인 이란 뜻이거든? 근데 이게 편향된 이란 뜻도 있어요. 편향된. 그러면 partial의 반대말인 impartial이 뭐겠어? 비편향된, 아니면 객관적인, 뭐 대충 이런 말 아니겠어요? impartial이 객관적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어. 이런 얘기다. impartial. 이렇게 해놓고 최고의 객관성은 얘랑 얘를 더해야 된대.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재판에서 검사의 편향성은, 변호인의 편향성은 더 큰 객관적인 맥락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검사가 편향적인가? 검사는 편향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검사는 편향성이 있습니다. 검사는 이 사람을 감옥 보내기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형사소송에서 검사랑 피고인이 대등한 당사자란 말이야. 검사는 이 새끼 감옥 보내주세요라고 판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판사는 나 감옥 보내지 마세요라고 판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해가 되나? 검사는 편이 있어요. 국가를 피해자를 대리해서 국가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게 검사란 말이야. 검사는 편향돼야 돼. 이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하고 재판에 가는 거야. 그런 편향성과, 그런 반대로 변호인의 편향성은 뭐겠어요? 편향성? 이거는 우리 의뢰인 감옥 가면 안 돼요. 이 사람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편향적인 주장이겠지? 판사는 중간에서 듣고 망치질 해야 되잖아. 망치질 할 때 얘 입장도 들어보고 얘 입장도 들어보고 생각 좀 하다가 이번엔 네가 이겼어. 땅땅땅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얘만 객관적이면 된다는 거야. 검사랑 변호인은 객관적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는데 그거는 남용에 대한 얘기니까. 자, 검사와 변호인의 편향성은
발생한다. 더 큰 비편향적인 객관적인 맥락에서 판사 또는 배심원이 partial argument. 이게 뭐예요? 검사나 변호인이 얘기한 거지. 검사나 변호인의 주장을 어디에 대비해서 시험하는 거야? 객관적 증거에 대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판사의 역할이다. 검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to the impartial rules of law. 법이라는 이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서 각자의 주장을 판단하는 거야. 검사가 이렇게 주장했어?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했어? 누구 말이 맞을까를 판단해 보는 거라고. 이상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은 발생한다. during a trial where partialities make their case. 각각의 편향된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서 판단되면 이거를 공정한 재판이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도 사실이다. 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객관적 주장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겠냐고 그게. 당연히 말이 안 되겠지. 이 뒤에 있는 말이 뭐든 간에 예의 반대말을 일단 절대 안 할 것 같아. 그치? 여기까지는 각각 소송 당사자가 주장을 하고 판사가 판결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반대일 수는 없거든. 판사가 주장하고 검사가 판단한다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이건 아니야. 무조건 얘기가 단절이고 위에 가보시면 객관성이라는 규범은 구성될 뭐뭐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야. Their creators might thought most humans could be empty of bias. 편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구성된 게 아니고 구성됐을 뿐만 아니라 반대도 사실이다. 규범이 만들어졌다. Acute awareness of human bias. 인간의 편향성의 인지 때문에. 그래서 요거의 반대말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4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39번을 가보시면 얘는 집에 고양이 키우는 사람 있나? 고양이 뭐 하고 지내요? 요즘? 말이 좀 이상한데 그 친구 뭐 하고 있어 지금? 자고 있어요? 혹시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 다미 씨. 그래. 그 다미 씨 밤에 본 적 있어요? 밤에. 걔 눈 어때 밤에? 그치? 커지고 뭔가 빛나고 있지? 그게 왜 그럴까? 맞아. 맞는 말. 여기 막 야광물질이 발려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요게 왜 그런지를 얘기해 준 거야. 다미 씨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보자고. 말이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변태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가보자. The fact the cat's eyes glow in the dark is part of their enhanced light gathering efficiency. 어둠 속에서 고양이의 눈이 빛난다는 것은 그들의 이 빛 수용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There's a reflective layer behind retina. 그 망막 뒤에 반사판이 있대요. 그래서 light can hit retina where it enters the eye.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얘가 반사판이야. 좀 크지? 반사판이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레티나예요. 망막이에요. 그러면 자, 요렇게 생겼을 때 빛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얘를 놓치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 여기 반사판 맞고 나오는 게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이쪽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수용이 될 거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다시 튕겨져 나올 거라고. 자, 왜 그런지 보시면 light that manages to miss the retina. 그 망막을 놓치게 되면 exits the eye and creates that ghostly glow. 얘는 반사판에 박혔기 때문에 다시 튀어나올 거라고. 이 튀어나오는 게 반짝반짝하는 걸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눈을 잘 보면 고양이 눈 센터가 빛나는 게 아니고 센터보다 약간 바깥쪽이 빛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반사판에서 튕겨져 나온 빛이 이쪽으로 다시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래요. 자, 고양이의 이런 빛을 수용하는 능력이 결합되면 굉장히 많은 시신경 다발과 결과는 predator that can see exceptionally well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굉장히 잘 보는 그런 포식자가 결과이다. 이제 고양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은데 this may seem counterproductive. 이거는 생산적이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여기까지는 고양이 이렇게 해서 밤에 사냥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counterproductive가 나온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What's the point of seeing a mouse? 쥐를 봐서 뭐 할 건데 어둠 속에서 만약에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 못 한다면 그런 얘기 들어봤지? 고양이는 가까이 있는 사물에 집중을 못 해.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게 이 반사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필자는 여기까지는 반사판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 있는 고양이의 눈을 설명하다가 야 근데 마지막 순간에 아무리 밤에 잘 봐도 마지막 순간에 딱 잡아야 되는데 이때 집중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양이는 털이 있지, 그 수염이 있지, 수염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걸 잡는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이 가까운 시점에서 요 정도 거리가 되면 얘를 못 잡아요. 안 보인대 이게. 멀리 보일 때는, 멀리 있을 때 굉장히 멀리까지 잘 보일 수 있는데 가까이 들어가면 마지막 순간에는 집중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counterproductive라는 말이 나왔고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읽어보면 고양이는 이러한 정확성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그게 어떤 비용이죠? 얘는 일단 낮에는 잘 못 봐. 낮에는 광량이 너무 많아서 흐릿해진대.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마지막 순간에 아주 근접한 물체에 대해서는 잘 집중을 못한다. 요거 가지고 얘가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거야. 밤에 잘 보는 대신 낮에 잘 못 보고 밤에도 약간 마지막 순간에 아주 가까워지면 약간 흐릿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아니 밤에 보면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못 잡으면. 근데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 순간에 수염을 이용해가지고 찾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39번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40번은 솔직히 쉬웠는데 이거는 얘는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 위에 있는 연구는 대화를 빈칸하는 것이 극대화한다는 걸 보여준다. 암시한다. absence of alone time.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개인적 성장을 빈칸한다는 것을. 그럼 A, B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요. 대화를 A 하면 얘가 감정 반응을 증가시킨다 라고 하고, 자,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혼자 있지 못하는 것, 즉 무리지어 있는 것이 집단으로 있으면 absence of alone time이니까 집단으로 있는 거잖아. 자, 집단으로 있는 것이 얘가 개인적 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들어갈 말은 대화를 격려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고요. 여기 들어갈 말은 개인적 성장을 촉진하거나 방해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색깔을 이용해볼까? 대화를 O라고 하면, 자, 대화가 있으면 감정 반응이 높대. 그에 따르면 집단적으로 있을 때 개인적 성장이 생긴다라는 말이겠고요. 이게 아니라면 대화를 안 할 때 감정 반응이 올라간다. 따라서 집단화 생활을 하면 개인적 성장은 저해된다. 요 짝을 맞춰야 돼요. 요거 맞출 수 있지? 이렇게 풀 수 있지? 자, 1번 보시면 avoiding inhibit. X-나 이게. X-가 1번이야. 이거 괜찮아. preventing enhance. preventing인데 enhance니까 얘는 짝이 안 맞지. X랑 플러스는 양립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얘는 안 돼. dominating, minimize. dominating O고요. minimize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O에 마이너스가 결합됐기 때문에 이런 선지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 2번 recalling, restrain. 다시 기억한다? 대화를 다시 기억한다.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이거는 facilitating, nurture. facilitating O, 이거는 플러스. 얘는 뭐 가능한 선지 중에 하나겠네. 1번이야, 4번이야. 읽어보면 1번인 거 알 수 있지 쉽게? 1번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 풀이는 진짜 그래 이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때 이런 식으로 부호화 시켜보면 남는 경우의 수가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거 이용해서 찍을 수 있을 때 푸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그냥 읽으면 바로 나오는 글이긴 했어요. 쉬워서. 자, 이렇게 해보시고 1등급 비율은 6.25%, 2등급은 16.6%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모의고사 문제는 다 마무리가 됐고